자,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뭐 상수계수를 갖다 가지니까 이게 A랑 B가 상수겠죠. 이랬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푸는 방법은 처음에는 어쨌든 직관적으로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y2' 플러스 상수 y' 플러스 by가 0이 되려면은 y랑 y'이랑 y2'의 관계가 좀 비슷해야지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게 가능한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대략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우선은 다항함수를 알고 있고요. 삼각함수 알고 있고 지수함수 알고 있고 쌍곡함수, 로그함수 요 정도를 알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중에서 만약에 y가 다항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차수가 한번 미분할 때마다 떨어지니까 y에 x에 5승이 있으면은 뒤쪽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y는 다항함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비슷하게 분수함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겠죠? 안 되고 로그함수는 어떻죠? 또 안 되겠죠. 삼각함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녀석들은 대부분 다 안 되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은 될 수도 있어요. y가 사인이고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고 얘가 다시 사인이 나오거든요. 한 번 미분했었을 때 나오는 코사인을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아서 삼각함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즉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죠. a 코사인 더하기 b 사인. 그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한 쪽에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숫자가 정확히 대충 맞아 떨어지면은 두 번 미분하는 쪽에서 y랑 y2'이 y를 갖다가 어떻게 상쇄해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이랑 코사인 조금 더 정확하게는 모양을 갖다 만들어 보자면은 a 사인 ax 플러스 p 코사인 빠졌네요. 여기도 ax. 여기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똑같은 ax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는 그래야지 y 프라임에서 사인 ax를 미분해야지 코사인 ax랑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게 a가 아니라 뭐 여기 나오는 요 a는 방정식에 있는 a랑 다른 겁니다. 이런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사인 함수로는 지수함수야말로 우리가 찾던 대표적인 녀석이죠.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앞에 상수 차이만 나고 이해 가능합니다. 굳이 람다라고 한 거는 A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바꿔봤습니다. 나중에 쓸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쌍곡함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쌍곡함수도 사인 하이퍼볼릭이랑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인 하이퍼볼릭이나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익스포넨셜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지만은 이쪽에 있는 거나 지수함수랑 같기 때문에 일단 쌍곡함수는 종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지수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빼버릴 거예요. 삼각함수 쪽을 한번 볼까요? 자, a sin ax 플러스
B 코사인 AX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B에 복소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걸 잘 끼워 맞추게 되면은 이 사인 함수라는 녀석이 사인 코사인 함수라는 녀석이 실제로는 지수 함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녀석을 처음에 풀을 때는 사인과 코사인을 갖고 풀어요. 여기서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이 이 녀석들의 해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이나 쌍곡 함수나 익스퍼넨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소수 범위에서는 한 개의 함수인데 그 녀석이 실수 쪽으로 넘어오면서 단면만 우리가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나타낸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익스포넨셜로 사인과 코사인도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고 결국은 요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아주 정확히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익스포넨셜 람다 x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람다 값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성립하긴 할 거예요. 람다가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익스포넨셜 람다 x 이외에 다른 모양의 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주어진 이 녀석이 해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y가 익스포넨셜 람다 x이다. 람다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했고요.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요. 여기서 익스포넨셜 람다 x는 우리가 이거 이쪽에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들어갔고 익스포넨셜 람다 x가 0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여기서 미지수는 람다입니다. 람다 값이 결정이 됐을 때 요 녀석이 0이든지 요 녀석이 0이든지면 되거든요. 얘는 람다 값에 의해 가지고 항상 0을 가질 수 있나요? 람다가 결정되면? 아니죠. 원래는 이거 자체도 0이 안 되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람다 값이 결정이 되면은 0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한테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요쪽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이퀄 0.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람다가 두 개 나오겠네요. 두 개요. 두 개가 나오면은 C1 익스펜셜 람다 1 x 플러스 C2 익스펜셜 람다 2 x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은 여기서 막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녀석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이외에 다른 녀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절학기고 해서 시간이 조금 모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이전 학기 강의 부분에서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요. 요 부분을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녀석을 풀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풀면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개 정도인데요. 자, 첫 번째 녀석이요. 자, 이거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익스펜션 람다 x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했고,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을 풀으면은 1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y1은 익스포넨셜 x, y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일반의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겠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제 2.2.5에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5. 복소수가 나왔네요. 복소수가 나왔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로 고민할 건 없죠. 다만 지수함수 위에 복소수가 있으면 우리가 다룰 때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xi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된다라는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해요. 오일러 포뮬러는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서 봤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그 테일러 시리즈 형태로 뭔가를 갖다 할 때 익스포넨셜 xi의 테일러 급수 전개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요 합친 녀석의 테일러 시리즈 전개가 양쪽이 실수 전 구간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실수에서는 두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자, 위에 있는 녀석을 지금 보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익스포넨셜 ex는 그냥 빠져나오고요. 익스포넨셜 ix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를 지금 보는 것처럼 각각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a 코사인 x, ai 사인 x, b 코사인 마이너스 x인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 코사인 마이너스 x랑 같죠. 그래서 b 코사인 x. 이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i 사인 x. 요것들을 코사인 x와 사인 x로 묶으면은 뭐 c1, c2가 a랑 b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c1이 a랑 b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구구절절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일반해 형태로 쓸 때 이렇게만 써둬도 초기값 조건을 집어넣어서 c1, c2를 직접 결정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그냥 풀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 배운 거기 때문에 차후에 평가 시험을 볼 때는 지수함수의 복소수가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걸로 바꿔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즉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들은 전부 다 감점이 아니라 0점을 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쪽 표현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쪽 표현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0점을 줄 거고요. 기말고사에서는 감점을 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입니까? 분수 배우고 나가지고 약분 같은 거 배우고 나서 6분의 4라고 쓰면은 선생님들이 틀리다고 했죠? 3분의 1하고 약분 안 했다고. 이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약분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줄여서 쓰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틀리다고 한 거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평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꼭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거예요. 뭐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2.2랑 2.5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실근이던 허근이던 복서근이던 어쨌든 두 개가 나왔죠. 근데 2차 방정식은 대표적으로 근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중근이라고. 그렇게 한 개만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은 람다가 3으로 중근이 나와요. 슬프죠. 그랬을 경우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익스포넨셜 3x를 갖다가 일단 써주고 뭐를 쓰냐? 우리가 앞쪽에서 개수내림을 배웠죠. 이게 상미분방정식일 경우에 근을 한 개 알고 있으면은 그 녀석을 y1이라고 놓고 y2를 u 곱하기 y1으로 해가지고 개수내림을 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y2를 익스포넨셜 3x 곱하기 u라고 놓고서 y2 프라임이랑 y2의 2 프라임을 갖다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넣어서 만족하는 u를 찾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쨌든 쫙 다 없어지고요. 정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쉬워지죠. 싹 다 없어지고 u2 프라임이 그냥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u에 달려있는 텀이 싹 없어지고요. u 프라임에 달려있는 텀도 다 없어지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u 프라임은 k1이죠. u는 k1x 플러스 k2가 됩니다. 따라서 y2는 여기서 k1x 플러스 k2의 익스ponential 3x 형태. 그런데 이 중에서 k2는 필요 없겠네요. 제가 개수내림 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 k2는 u1, y1이 익스ponential 3x잖아요. k2랑 익스ponential 3x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해를 갖다 일반 해를 표현하는 방법의 앞쪽에다 C1, C2 곱한 것 때문에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y는 C1x 익스ponential 3x 플러스 C2 익스ponential 3x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 뒤쪽에 있는 얘는 익스ponential 3x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는 개수내림을 이용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는데 중근이 나올 때마다 이짓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중근이 나오는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모양을 잡아보면요. y2 프라임 마이너스 2a y 프라임 플러스 a 제곱 y 이퀄 0 이런 모양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것처럼 풀어보면 우선은 익스포넨셜 ax가 해가 된다는 건 알 수 있고요. 요거를 개수내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쭉 전개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해를 하나 찾으면은 그 다른 해의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즉
y1에 x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면은 정규학기용으로 2020년이죠. 올 1학기에 제가 강의했었던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상수 개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네들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인데요. 세 개가 뭐 폼을 보면 각각 실근을 갖는 경우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 복소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금 풀이를 하진 않겠습니다. 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대신 앞쪽 부분이요. 앞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까 개수내림 있죠? 개수내림 연습 문제 우리가 푸른 게 하나 있고 이번에 두 번째 연습 문제인데 앞쪽에서 풀었었던 개수내림의 연습 문제랑 요 연습 문제 부분을 갖다가 풀이를 갖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앞쪽 거는 제가 풀이를 해드렸고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풀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풀이가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아무나 한 명이 대표로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게 과제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과제 제출 기한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놓던 아니면 아이클래스에다가 올려놓던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